합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이요? 네, 포스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가 그룹주들이 많아가지고 포스코 홀딩스 얼마에 사셨어요? 32만 8천 원. 32만 8천 원이시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만 8천 원이고 80%. 비중이 80%나 되세요? 네. 언제 사셨어요? 그때 40만 원대 찍고 내려올 때. 그러면 최근에 사신 게 아니네요.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원금 회복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매도 시점 좀 알고 매도 싶어가지고. 시점. 시청자님 네. 한 번에 사신 건 아니시죠? 분할 매수해서 80%가 되신 거세요? 그랬죠. 예. 그러면은 이제 원금 회복 됐으니까 고생 끝에 네. 낙이 어느 정도로 올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목소리가 밝으세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고생하다가 이제 수익 전환이 됐습니다. 32만 8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높습니다. 80%. 그러면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울지 목표까지 좀 잡아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접근하신 건 아까 시청자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40만 원대 좀 내려올 때 고난의 역경을 다 겪으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로 좀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를 좀 갖고 있죠. 2차 전지 응급제 부분도 있고 철강 부분도 있는데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상사 부분도 있는데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포스코 그룹주에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우선 2차 전지 쪽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업 쪽으로 약간 조금 치우치면 철강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철강 업황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중국발 내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스코 홀딩스 뿐만이 아니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다들 조금 올랐어요. 단기 반등이 좀 있었는데 우선은 그 철강 쪽에 글로벌 시황을 좀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포스코 쪽에서 열연강판 인상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톤당 5만 원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갔죠. 현대제철도 올렸고 일단 단가 인상으로 가는 부분은 마진 스퀴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캐시카우가 되는 쪽들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2차 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그러면 이제 이 철강 번호 부분이 조금 중국발 회복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여기로 기결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3월 4일과 5일에 양해가 열리는데요. 지금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에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동산 경기 정책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국가들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GDP가 30%면 부동산 경기를 잡아야 되겠죠. 부동산이 주식과 무슨 상관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잡게 되면 주담대가 좀 내려오게 되고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고 기업 이익 치중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의 현금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 여러 가지들이 이 철강이라든지 이런 건설 업황들을 좀 봤을 때 건설하고 철강도 좀 나눠지는데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건설은 제가 봤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또 반등 여지는 조금 드물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 지금 기조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근데 철강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황을 보게 되면 트리기의 지진 사건 때문에 반사이익을 한국 업체들이 볼 거란 내용들이 첫 번째 있고요. 분명히. 그 다음에 중국발 경기 부양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철강 쪽에 맞느냐, 대중 수입이 맞느냐.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 기대감으로 이제 상승 여력을 좀 써왔는데 앞으로도 추세가 좀 이어지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양해가 끝나고 나면 이런 내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모멘텀 반등, 커플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장시간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선은 1분기 실적부터 좋아지는 쪽을 보게 되면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이거든요. 철강이 아직까지는 그 기대감만 있을 뿐이지 본격적인 반등은 하반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전체 비중의 80%이기 때문에 35만 원에도 안 팔았는데 이제 40만 원까지 좀 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이신 것 같은데 40만 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2021년 실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무리입니다. 우선은 2021년에 보시게 되면 유동성 확대 국면에서 9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저희한테 시대받아 보니까 영업이익이 반으로 그냥 4조 8천억.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죠. 올해 좀 좋아지는 쪽인데 올해 그냥 3천억 정도 느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2021년으로 밸류를 보거나 주가 회귀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글로벌 시황적이나 전체적인 전방 산업을 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번에 톤당 뭐 여름 강판 인상도 좀 있었는데 중국발 모멘텀을 타기 전에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3월 4일, 5일 전후로 좀 꺾인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 반등은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긴축 기조가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강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뭐 미국 야간 선물이나 홍콩 항생 지수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격탄 맞았어요. 외인들 매도세가 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철강 산업이 내가 조금 안정적이고 덩치가 큰 종목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면 30만 원에서 레인지 보면 28만 원 쪽에 다시 재접근하는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의견을 7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 10%만 가져가시되 30만 원에서 28만 원 내려오면 그때 비중 한 10% 정도 더 실어서 조금 더 하반기까지 가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반기로 갔을 때 제가 봤을 때 목표치는 한 36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럼 시장의 단가가 좀 내려오게 되면 한 30만 원대 설정이 되면 한 20% 정도 연말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70% 비중 덜어내는 거는 지금 당장 현재 주가에서 파는 건가요? 아니면 반등의 목표치를 조금 더 잡을까요? 저는 파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뭐 중국 양의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갈 수도 있는데 네. 뭐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외인들이 지금 오른 선물 매도하고 내일 다시 매수해 줄까 이런 쪽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하단 2,400을 향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럼 대형주도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내일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면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그래도 원금 회복 되셨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죠. 네.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잘 마무리하세요. 네. 네. 철강주 다음 주 주말에 중국 양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첫 번째 종목 상담 전화를 통해서 해봤고요.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가겠습니다. 게시판도 충분히 실시간으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으시니까 보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어떤 종목 볼까요? 조수연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첫 번째 종목 새벽공기님 종목이고요. 종목은 JVM, 매수가 17,010원에 11%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선까지 들고 가서 차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민준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19,8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익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데요. 이 종목은 한미약품 계열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국의 조제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이 종목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고요. 또 연매출도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목은 비대면 의료 수요나 또 인력 부족 문제를 대체할 만한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이랑 북미 지역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에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매도 시점 언제로 잡으면 될지 자세한 내용 김민윤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질문 주신 분이 자주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접근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캐스터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한미약품의 자회사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병원에 로봇팔 아시죠? 약국 병원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쪽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기는 뭐 성장주의 일환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새 뭐 원격 의료라든지 여러 의료 모멘텀들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카카오에서 최근에 의료용 챗봇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 매출액 성장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이거는 숫자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비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잡은 그 시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작년 11월 정도에 잡으신 것 같거든요. 17,010원에 진입 타점도 사이가 있고 약간 사이드적 공략을 해가지고 난 실적과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믿고 좀 한번 가보겠다 하셨는데
판단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증시 상단의 허들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장세가 좀 갇혀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순환매로 돌아가는 종목 상승이 나오는 이런 걸 내 종목이 좀 걸리기를 바라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잘 사셨는데 지금 좀 아쉬움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000원까지 이 주가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단뷰가 지금 9월 16일 날 찍었던 22,000원인데 22,500원 이까지 왔을 때 챙기셨으면 수익률이 30%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뭐 시장 대비에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적군 장세에 따라서 조금 종목의 온도차가 있을 거는 같은데 과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 앞에 좀 장사가 있을 것이냐 이런 면을 봤을 때 저는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수의 등락 과정이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위치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지금 나고 계신 상태인데 더 쪼그라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칼을 딱 뽑으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상단 돌파해가지고 추세가 계속적으로 가버리지 않을까. 예전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독특한 모멘텀들이 나오기 좀 힘들고요. 그리고 지금 그 모멘텀들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테마단들, 뭐 대표적으로 챗봇 같은 것들은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JVM이라는 종목 자체는 약국 자동화 그런 것들이 좀 형성되기 힘들잖아요. 최근에 뭐 이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약간의 인상도 있었고 로봇팔 이야기도 나오고 자동화 시스템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61선에서 지지를 조금 이탈하게 되면 하단에 튼튼하긴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17,000원대로 흘러내릴 공산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00원도 좀 제가 봤을 땐 무리수고요. 지난번에 찍었던 19,400원 좀 짧게 이탈하면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행여나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올라갈 일은 없어 보이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 반등세가 오전에 좀 나온다 하면 단기 반등세로 제가 봤을 때 2만 한 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스탠바이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본인이 뭐 증시 뭐 직장 생활도 하시겠지만 주식을 좀 부여잡고 이런 부분들은 2만 500원을 좀 넘어가게 되면 다시 2만 1,000원까지 좀 갈 수가 있거든요. 최대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맞기 때문에 아래로는 19,400원 이탈 시 익절, 위로는 2만 500원에서 2만 1,000원까지 도달하게 되면 딱 수익 챙기고 다음 템포 다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간은 타이밍이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아쉽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수익입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서 수익 내기 좀 어려우신데 이 종목 수익 좀 잘 챙기시고요. 이렇게 김민준 전문가의 투자 의견 드렸습니다. 새벽 공개님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충분한 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종목 이렇게 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난티 아난티 얼마에 예. 사셨어요? 8,500원이요. 8,500원에 비중은요? 15%. 15%. 이 종목 예. 사신 지 한참 되셨네요.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에 샀어요. 예. 지금 작년 상반기쯤에 사셔가지고 원금 회복을 이번에 할 줄 알았는데 못한 거죠. 그쵸? 예예. 시청자님 지금 뭐가 가장 고민되세요? 아니 압수수색 했다 그래가지고 그쵸?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렇죠. 20일이었습니다. 그날 긴 음봉이 지금 차트에도 상처처럼 나타나 있는데 20일 날 압수수색 소식 나오면서 이후에 회복을 못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비중이 몇 %라고 하셨죠? 15%요. 15%.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마음은 지금이라도 좀 불안하니까 팔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래도 원금 회복 혹은 그 이상의 수익까지는 좀 내고 싶으세요? 아 수익은 아니라도 원금이라도 해보겠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세요. 예. 예, 이런 게 가장 난감합니다. 뭐 법적 분쟁이라든지 갑자기 뒤에서 날라오는 돌 같은 이번에 어떤 뉴스가 있었느냐 하면은요, 2월 20일이었습니다. 아난티 호텔이 어떤 호텔을 샀는데 지금 삼성생명에 도로 되팔았고요. 짧은 기간 동안에 2배의 차익을 냈다. 이게 내부적으로 유착이 있었던 거 아니냐 하면서 20일 날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까요,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그 비판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우선 그 실적으로 관련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아난테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서 팬데믹 상황에서는 리조트 사업을 그러니까 아난테의 기획 내용은 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예전에 그 누구죠? 북한 관련된 금강산 이름이 짐 로저스. 네, 뭐 그 할아버님. 저도 네. 그 분만 딱 생각나요. 아난테 주주분들 하면 짐 로저스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북한. 네, 뭐 주가 많이 끌어올렸는데 다 팔고 나가셨죠. 근데 이제 지금 어쨌든 팬데믹 상황에서 리조트 사업이 좀 활발하게 되고 제주도 강남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리조트입니다. 아난테는. 이런 쪽이 이제 매출 추이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고착화되게 된 토착병스러운 이런 느낌이잖아요. 안고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들 리조트나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작년 대비해도 올라가는 쪽이고 내년엔 좀 내려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반등세가 나오는데 이 압수수색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표이사의 CEO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뭐 기업의 압수수색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표가 뭐 횡령 배임을 할 거야. 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식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린 뒤에서 날라온 돌이에요. 이제 뒤에서 날라온 돌인데 뭐 아난테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전환사채도 부분도 있는데 전환사채가 소화가 안 될 내용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출연한 것도 뭐 88만 주? 거래량이 뭐 110만 주씩 터지는데 충분히 물량 소화는 다 되는 쪽이고 이 압수수색에 대한 노이즈가 과연 실적 부분이 이겨낼 수 있느냐 이렇게 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이렇게 가이던스가 높게 잡혀 있다 보니까 현대차 증권에서도 목표가를 15,000원 제시했거든요. 평균 목표가가 12,000원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받아들일 때 압수수색 노이즈가 더 크냐 실적에 대한 개선치가 더 크냐 여기로 이렇게 양분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압수수색 분위기가 더 클 거라고 좀 평가가 됩니다. 우선 수급 동태를 좀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조금 들어오는 쪽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사모펀드라든지 외인들이 좀 빠져나가는 기조고요. 기술적으로 개인들이 60일선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들어오는 쪽이거든요.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높진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크게 손실이 나거나 뭐 내 평균 단가까지 안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철강 섹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단합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철강 종목들이 하방으로 엄청 내리 꽂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좀 흐르니까 노이즈가 이제 제거가 됐거든요. 더 이상 뉴스플로우를 타지 않죠. 아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다시 한번 뉴스플로우를 타면서 누가 구속된다든지 그러면 주가는 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과는 조금 무관한 내용들로 연출이 되는 거죠. 주가의 등락 자체가. 그래서 저는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온다면 정리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8,500원을 노리지 마시고 상단 부분이 지금 7,900원에서 8,000원 정도니까 손실 5%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조금 빠져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어떤 경제로만 이야기를 기결했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기업의 길을 살려주고 뭐 나쁜 것은 당연히 처벌받는 게 맞겠지만 뭐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8,000원 정도에서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따로 제시토록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난테의 가이던스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좀 하는 쪽이거든요. 실적이 이렇게 튼튼한데 굳이 손절로서 대응을 할 필요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제시는 안 하고 8,000원에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예. 잘 들었습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다음에 또 연락 주시고요. 네. 예.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난티, 네, 봐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적 탄탄한데 갑작스럽게 나오는 법적인 이슈 나오면 또 마음이 상당히 안 좋으실 텐데 밝은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어주셔가지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전화 상담으로 아난티 봐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런 관광, 호텔 관련된 종목 받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은정님 효성화학이고요. 매수가 15만 9천 원에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간에 물 타서 거의 매수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중국 양회 앞두고 올라간다고들 하시는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보면 효성화학이 15만 6,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중국 양회 앞두고 건설, 또 화학, 이렇게 철강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화학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차트를 봐도 지금 바닥을 좀 잡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은 좀 안 좋았지만 이제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증권가 레포트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수익까지 갈 수 있을지 자세한 진단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뭐 일단 효성그룹에서 인적 분할을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폴리프로필렌하고 나일론 쪽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뭐 어떻게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발 경기 부양 기대감 때문에 뭐 화학 쪽에 개선이 될 것이다. 근데 화학 소재 쪽은 아니고요. 이제 화학 제품 쪽입니다. 대표적으로 금호석유라든지 MB라텍라든지 롯데케미칼의 NCC라든지 뭐 등등 화학 제품 쪽. 효소과학도 화학 제품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폴리프로필렌, 뭐 나일론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효성화학은 좋은 점이 뭐냐면 신재생 쪽에서도 부생 수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업의 다각화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는 수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쪽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대기업들의 어떤 신사업을 보게 되면 삼성도 마찬가지로 가장 지금 늦게 출발했는데 수소를 안 하는 대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에디슨 이후에 계속적으로 태양광 풍력이 다 전기를 만드는 요소들이었잖아요. 근데 수소는 분명히 새로운 에너지원이고 우리가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 대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생수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사이드 쪽으로 더 좋은 것 같고 우리 시장자님이 그 질문하셨던 중국발 경기 부양책으로 석유화학 제품 쪽으로 담당하고 있는 쪽이 좀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근거 이유가 무엇이냐? 어제 발표했던 관서청의 그 무역수지 자료를 보더라도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제품은 증가되고 있는 쪽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다는 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선 쪽을 보게 되면 LNG선하고 PC선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PC선이 쪽 여러분들 석유화학 운반 제품선입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 운반 제품선이라는 게 발주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만큼 지금 수요가 또 올라간다는 평이겠죠. 이런 산업 구조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충분히 바닥권인 것 같고 작년에 실적이 아까 캐서님 말씀드렸던 대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업황 기대감이 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단기 투자 측면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더 상승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이제 5일선 이격도가 14만 원 정도니까 좀 눌릴 수는 있겠죠.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니까 이번에 뭐 그 긴축 기조라든지 뭐 미국의 어떤 뭐 나스닥, 뭐 S&P 박스권 상단에서 좀 하단으로 내려갈 때 추가적으로 저는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보여지고요. 레인지 범위를 잡아드릴게요. 14만 원부터 한 13만 원 정도 레인지 범위로 흘러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한 5%에서 10%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싼 쪽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업에 대한 업황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앞으로 중국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과 건설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조선의 업황을 보니 PC 운반선도 계속적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고 수요도 증가하는 쪽인 것 같다. 그리고 화학도 많이 쉬었거든요. 거의 한 2년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업황 기대감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8만 원, 19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뭐 좀 내가 짧게 잡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18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좀 길게 내가 가져가 보고 싶다. 하반기 때까지 그럼 충분히 20만 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기간은 설정하시고 저는 단기적으로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 밑에서는 추가 매수 5% 의견 더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18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화학이 이번 주 들어서 유난히 게시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바닥에서 올라와서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 많이 오르긴 한데 이 종목이 부채 비율이 지금 너무 높아져 있더라고요. 2000% 정도까지 돼가지고 게다가 얼마 전에 회사채 발행하는 것도 잘 안 되고 해서 괜찮은 건가? 일단 이런 악재가 온전히 좀 반영이 된 건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도 괜찮을까요?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채 비율에 이제 대기업들 따지면 LG화학도 100% 넘습니다. 뭐 2000%까지 갔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900% 정도로 내려왔는데 효성그룹주를 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적자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효성의 네임밸류를 따지면 이제 여러 가지 건설이라든지 제조업 분야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수소 쪽으로 조금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효성화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유동성 축소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 모멘텀พุ่풍이 불어왔을 때 결국은 외인 수급들이 어디로 따라올 것이냐. 밸류가 싸고 주가가 바닥에 있는 쪽으로 오는 게 결국은 시속 게임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했을 때 단기 반등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뭐 재무 건전성이 더 뛰어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기업에서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가느냐, 현금을 좀 많이 지금 경기 침체 국면에 쌓아놨느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아까 AD도 있었고 PSK도 있었고 몇 기업들을 보게 되면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많이 자산을 쟁겨놓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유보율 높은.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있겠죠. 나중에 혹시라도 캐파 증설을 하려면 주주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 돈으로 네. 직접 하겠다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개선치가 된다면 악재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호재적인 측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조금 주가가 바닥이고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쪽을 공략해 가시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쪽입니다. 예,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14만 원 설정해 드렸고요. 목표 주가로는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 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손실 만회하시고 또 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 효성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시면은 저희 받을게요. 0232-8200번 전화 접수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게시판으로도 계속 종목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게시판 종목 조금 더 보겠습니다. 리튬 이쪽도 관심이 많으시죠? 보면은 PJ5님께서 미래나노텍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뭐 하이드로 리튬, 금양,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이 한창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요즘 들어서는 재차 오르던데 신청해주신 PJ5님도 수익을 꽤 보고 계시네요. 2만 원대 아래에서 사셨어요. 매수한 가격이 19,500원에 비중 15%입니다. 오늘 종가가 21,200원, 근래는 한 23,000원까지도 갔던데요. 언제 팔아야 될까요? 기분 좋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수익 실현 얼마쯤에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요즘에 거래 동반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던데 이쪽 흐름 좀 봐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산화 리튬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본업은 LCD 광학 필름 쪽입니다. 그러니까 필름 쪽으로 보게 되면 실적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작년 보게 되면 2021년 대비 실적이 뭐 4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는 지금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본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미래 첨단 소재라는 2차 전지 종속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 부각 쪽, 그리고 2차 전지 하나 부각,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이거 부각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뭐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등등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2차 전지 뭐 오늘 미국에서도 소식이 좀 전해졌었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들어오기 전에 좀 봤는데 내용을 뭐 LG화학 몇 개 기업들이랑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광물 자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니켈, 그 다음에 리튬, 뭐 하나가 더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자재 쪽으로 가는 쪽에 어떤 수요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광물 자원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는 쪽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탈피하는 움직임. 그 다음에 IRA 감축법에 대해서도 조금 수혜를 보는 쪽으로 뭔가 협업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그 수산화 리튬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선은 안 좋은 점은 본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 그러니까 본업의 캐시카우는 실적이 줄어드는데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부분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재평가는 아직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매출액이 정말로 이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얼마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은 확실하게 매매 관점이 좋으세요. 지금 밸류도 뭐 둘째 치고 나서 이 주가가 6,800원부터 지금 작년 한 해를 계속 지배하면서 25,0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14,0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적게 조정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 25,700원 다시 넘어가려면 그 전에 나왔던 강력한 파급력의 뉴스플로우나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은 처음에 나왔던 리튬 관련 종목들이 그만큼의 파급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상단 허들이 높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의 리튬 쪽으로 좀 수급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잘 가면 정말로 신고가 한 자리는 25,000원 정도 같습니다. 오늘 시장 대비는 강한 모습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도 계속적으로 좀 떨어져 가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보게 되면 1,000만 주가 다 넘어갔거든요. 2,000만 주 정도 계속 거래량이 나왔는데
지금 유동 주식도 1,800만 주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줄어들었어요. 800만 주거든요. 내일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 시세 반등은 좀 어렵다고 보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5일선 기준치로 이 부분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신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팔고 나면 더 가는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잊어버리십시오. 뭐 정확하게 뭐 알파고처럼 우리가 신고가 영역이 어디냐, 매도의 시점이 어디냐. 매도의 시점은 뭐 예술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밖에 없는 쪽인데 저는 5일선에서 뚫리면 어렵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부근이 27,000원 쪽이거든요. 27,000원 이탈 시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챙겨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 파셨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약간 쌍봉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차트를 보더라도. 이틀 전에도 지금 23,200원 정도 찍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약간 그 언저리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만약에 반등이 22,000원까지만 정도 나와줘도 좋다고 보고요. 만약에 내일 23,000원 뚫고 위로 가버린다.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익절가는 5일선 무너지면 27,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내일 목표가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23,000원 정도, 22,000원 정도만 와도 전체 차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한 템포 쉬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래나노텍 진단 드렸습니다. 2만 원대 아래에서 사셨는데요. 큰 욕심보다는 내일 시세가 좀 중요하겠네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짧게 가격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내일 22,000원을 뚫는지 여부 상당히 좀 중요하고 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한 매매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7,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 내일 꼭 이 시장 그 시간 내내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PJ5님. 신청해주신 미래나노텍 이렇게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화가 바로 와 있어서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노템이요. 현대 로템 얼마에 사셨어요? 28,700원에 샀는데요. 네. 40%요. 28,700원에 40%. 언제쯤 네. 사셨어요? 이게 산지가 오래됐어요. 아, 근래 사신 게 아니고 좀 되셨어요? 네. 이게 물타기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사고 나서도 3만 원 넘으셨을 때 있었는데 그때 안 파셨어요? 그때 그 왔을 때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네. 지금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게 가격이 또 이 가격이 올 건지 또 만약에 얼마나 가격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원금 회복 여부와 목표가가 궁금하신 건데 그러면 뭐 자금의 기한은 상관이 없으시고요. 시간적으로는 여유 있으세요? 예. 시간적으로는 기다리실 수 있으시고 시청자님 혹시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뭐 기대- 일단 3만 원 목표가 오면 처분해 볼까 어쩔까. 네. 너무 오래 기다려가지고.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예.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되셔서 좀 지겹기도 하고 또 갈 듯 말 듯해서 답답하신 것 같아요. 목표가는 원금 회복 혹은 한 3만 원 정도까지만 가도 좋겠다 하셨는데 현대로템 비롯해서 방산주들이 요즘 좀 잠잠하긴 합니다.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산주를 보게 되면 LIG 넥스론이랄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있어요. 현대로템은 K2전차 뭐 또 천공도 있고 다른 쪽에 보게 되면 한국항공우주 카이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그 뭐 방산 수출 이런 부분이 좀 많다. 대비적이기 때문에 자료 노출이 별로 없긴 하고 뭐 노이즈도 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대금 지급이 잘 될 것이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대금 지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 단계별로 봤겠죠. 근데 현대레토롬의 수주잔고를 제가 금방도 들어서 좀 봤거든요. 이제 뭐 4분기까지는 아니고 3분기까지인데 수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철도 부분, 플랜트 부분 이렇게 있는데 거의가 다 철도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뭐 현대레토롬 생각하시면 코레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KTX. 다 어쨌든 철도에 관해서는 일단 여기가 본업적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현대로템의 색채를 철도나 플랜트 부분이 아닌 본업이 아닌 방산으로 완전히 엮여가지고 볼 수 있을 것이냐 K2 전차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전 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증권거래소에서 목표 주가를 많이 높여놨는데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좋은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대감이 충분히 다 반영됐다고 봅니다. 작년 8월에 32,000원 찍고 다시 한번 주가 나올 때 아까도 우리가
그 미래나노텍 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신고가를 못 넘어갔어요. 작년 11월에. 딱 그 온저리까지 가고 다시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뭐 국가에서 와가지고 뭐 이렇게 기업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계약 안 이루어졌죠. 네, 결국은. 그런 부분에 주가 노이즈도 좀 있고. 단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부분이 종전이냐 확전이라고 가는 분위기에서 아직까지도 종전으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솔직히 봤을 때. 뭐 어제도 지금 나왔죠. 뭐 조 바이든 전격 우크라이나 방문하고 나서 푸틴이 또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뭐 지금 핵 협정 조약인가요? 그 뭐 조약이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핵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사태가 좀 계속적으로 길어지는 쪽으로 간다면 방산업체들의 부각 정도와 모멘텀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시장자님이 지금 걱정하신 내용이 좀 오래됐다. 원금 회복은 좀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하단 지지대를 보시게 되면 23,000원에서 2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크게 무너질 일은 없어 보여요. 올해 실적이 받침이 좀 되고 있고 내년에도 실적이 지금 괜찮아지는 쪽이고 그 다음에 철도 부분을 보게 되면 벌써 티르기에랑 공급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2027년까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글로벌에서 바라봤을 때 철도 쪽으로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쪽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매출액의 영업이익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단지 제가 봤을 때 수출 비중보다 내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단지 주가의 반등 여부는 실적이 개선된 부분도 있었지만 방산으로 바람을 타고 갔는데 본업에 관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가이던스만 믿고 가는 것보다는 이 방산주에 대한 부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주가의 등락보다는 뉴스예요, 뉴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가고 근거리에 있는 나토 가입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천공이라든지 K2전차라든지 얼마나 수요가 좀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그런 뉴스폴로 바람을 탄다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오늘 시장 대비 방산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도주 쪽에서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까지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9,000원까지는 다시 추가 반등 가능할 것 같고요. 반등이 안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28,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단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의 종목을 보기 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좀 선반영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본업이 아닌데 부각이 될 수 있느냐. 아까 리튬도 마찬가지고 방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언제 끝나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급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근데 외인 수급이 현대로템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달에도 괜찮은 쪽이에요. 결국은 그 수급이 얼마나 누적 물량이 있느냐, 손도서력의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하고 차이는 날 수밖에 없어요. 자금력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외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의 답답함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하고 앞으로 성장주의 어떤 성격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솔직히 포트웨이치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산주가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를 많이 봤지만 뒤로 갈수록 계속적으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9,000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 의견 내지는 포트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질문 없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원금 회복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현대로템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요즘 들어서 보면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반토막이 난다거나 완전히 뭐 실망스러운 성적의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고생 끝에 낙이 오거나 혹은 원금 회복이 가능한 그런 분들이 연락을 좀 많이 주고 계세요. 지금 게시판에도 진단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면서 답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못 봐드린 분들 저희 내일도 열심히 좀 달려볼 테니까 실망 마시고 계속해서 노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전문가님? 제 주관적인 뷰니까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내일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미국 양안 선물이 지금 현재로 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좀 보시죠. 0.32%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추세가 20일 전에 좀 깨진 모양새고요.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현물 시장이 1% 정도 오른다 쳐도 내일 미국 양안 선물이 약세로 출발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2,400선을 향해서 좀 갈 공산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축 기조를 지금 현재로서는 되돌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도 보게 되면 3월 달에 보게 되면 양해 이후에 FOMC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양해의 스탠스를 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해가 무한정적으로 뭐 지수 상방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한번 물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고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준도 이 부분을 고뇌를 할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물가가 좀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내려와요. 특히나 서비스 부분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문화와 인식의 변화가 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외 변수들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게 되면 상품 가격 상승이 있고요. 양해 쪽이 되게 되면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재차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지표는 호조고 여기를 부정할 리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긴축 기조가 글로벌 경기를 잠식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즘 환율인데 오늘 환율이 1304원입니다만은 지금 원달러 환율을 보시니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좀 상승뷰가 남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310원의 테스트 여부를 좀 걸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310원이 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약간 원화 약세로 가면서 환율의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를 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유동성 축소 확대 장세에서는 막 그 동학개미운동은 돈을 열심히 끌어다가 사시잖아요. 돈을 끌어다 살 때는 지금입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니까 좀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뭐 10만 원 생기면 지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주식 사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약세장이 재연출된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보시게 되면 2417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뭐 하단에 지금 뭐 대다수가 2350선, 2400선을 예상하는데 저는 거기 깨질 거라고 보는 쪽이고요. 그래서 재차 하락 조정에 대한 베어마켓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분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재확인되고 바닥을 찍고 나면 다시 베어마켓 랠리는 시작된다고 보여지는 쪽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 깨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투자기간 재확보 항상 설정을 다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숲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출에 지금 의존도를 높여야 되고 수출이 좋은 쪽, 그 다음에 수출이 좋은데 주가가 아직 안 올라왔던 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이 안 좋은데 수출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수출이 좋은 쪽 어디냐? 자동차, 조선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신재생에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깔끔한 김민준 전문가의 내일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수고해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뵈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결하고 또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이렇게 종목군 하나씩 좀 봐드렸습니다. 내일장은 여러분들 종목에 스포트라이트가 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